자, 다들 잔들어. 축배는 아니고 장례식 조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중국 부동산 대박, 이제 쪽박을 넘어선 대참사거든. 도미노가 무너지는 소리 안 들려? 차이나 트러스 오프닝이야. 잘 들어. 88만 위안 주고 샀던 아파트가 지금 10만 위안이야. 80%? 아니, 거의 90%가 증발했어. 코인 상패급이지. 꿈 깨. 이게 중국 부동산의 민낯이니까. 2020년 설날 기억나?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온 가족. 쌈짓돈 다 털어넣던 그 시절. 중국도 딱 그랬어.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한 관계였지. 그때 중개업자들 파티하는 거 봤어? 완전 오징어 게임 VIP들이 따로 없더라고. 번호표 뽑고 전 재산 태운 사람들은 몰랐겠지. 본인들이 데스게임 참가자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중국판 영끌의 최후 계약금 10만 위안 던지고 인생 베팅한 결과가 이거야. 95% 폭락이 실화냐고? 실화야. 근데 이거 보면서 웃고만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서울도 슬슬 긴장해야 할걸? 여러분, 이게 단순히 막차 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불패라는 환각제 맞고 지옥행 KTX에 몸을 던진 거라니까? 상승장에 안 올라타면 벼락거지 된다고 선동하던 그분들 다 어디 갔나 몰라? 지금 중국 영끌이들은 지옥행 특등석에서 창밖 구경 중입니다. 자, 산수 시간입니다. 188만 위안짜리 집을 샀어요. 내 돈 60만 위안 넣고 은행에서 128만 위안을 땡겼단 말이죠. 숫자로 보니까 감이 안 오죠? 그냥 인생 전체를 저당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4년 동안 피 같은 돈 38만 위안을 갚았거든요. 근데 원금은 고작 5만 위안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자예요. 이자가 무슨 영화 기생충처럼 여러분의 통장에 빨대를 꽂고 영혼까지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참맛이죠. 집값 떨어졌으니 팔면 되지 않냐고요? 보세요. 이 텅 빈 복도, 매물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빵명입니다. 먼지만 쌓이는 복도에서 메아리만 들려요.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요. 이미 넣은 60만 위안은 공중분해됐고 여기서 더 깎아준데도 안 팔립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감옥이 된 거죠. 이쯤 되면은 길바닥이 내 집보다 더 따뜻하겠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게 됩니다. 서울 사시는 영끌이 분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자산이요? 아니죠. 그건 족쇄입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 떼면 본인 이름 옆에 은행 이름이 더 크게 안 보입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은 집주인이 아니라 은행에 이자라는 월세를 바치며 집을 지키는 무급 관리인일 뿐이에요. 소유권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평생을 담보 잡힌 노예. 그게 지금 영끌족의 본질입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선전꼬락선이 좀 보세요. 200만 위안 찍던 아파트가 지금 400만 위안에 나옵니다. 3분의 1 토막, 이게 실화냐고요? 화장실에서 샤워기 틀어놓고 소리 없이 오열하는 집주인들 짤 보셨죠? 그게 웃긴 밈이 아니라 처절한 다큐멘터리라니까요. 거품이 터질 땐 소리도 안 납니다. 그냥 인생이 삭제될 뿐이지. 선전의 문베이 가든 프로젝트는 지금 거대한 타이타닉입니다. 구명보트는 이미 돈 냄새 맡은 재벌들이 다 타고 떠났고 남은 건 내 집 마련 꿈꾸던 서민들 뿐이에요. 배는 이미 기울었는데 탈출구는 막혔습니다. 매수세가 실종됐거든요. 이건 시장 침체가 아니라 시장의 사망 선고입니다. 여러분이 탄 배는 안녕하십니까? 제 중국 지인놈도 하나 있어요. 300만 위안 주고 영끌에서 집 샀는데 3년 만에 100만 위안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앉은 자리에서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4억 가까이 증발한 거죠. 벤츠 S클래스 10대를 그냥 공중에 뿌린 셈입니다. 3년 동안 일은 왜 했나 싶겠죠? 그게 바로 영끌의 최후입니다. 남의 일 같죠?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잔혹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성실하게 저축해서 집 산 사람은 파산하고 흥청망청 쓰면서 집 안 산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 세상. 노력의 대가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성실함이 죄가 되는 이 미친 장세. 서울 영끌이들은 과연 이 파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 광저우 차트 한번 보시죠. 30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요 정도면 그냥 내리막길이 아니라 절벽이죠. 이거 보면서 대륙 스케일 대단하네 하고 웃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아파트 평당가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금싸라기 땅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애초에 70년짜리 시한부 소유권, 사실상 비싼 월세 사는 건데 그 거품을 내 집이라고 믿었던 대가가 참혹하죠. 지은 지 20년도 안 됐는데 흉가가 따로 없네요. 이게 바로 대류판 순살 아파트의 정수 아닙니까? 철근 대신 욕망만 채워 넣었으니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죠. 올라갈 땐 짜릿했겠죠. 지금은 제트코스터가 아니라 수직 낙하 중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숫자가 되어 증발할 때의 그 비명,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요즘은 수익 인증 대신 손절 인증 파티를 한다더군요. 얼마나 덜 깨졌느냐가 실력이 된 슬픈 현실. 데미지 컨트롤이 유일한 목표가 된 이 상황. 한국판 영끌러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엘사가 부릅니다. Let it go가 아니라 Let it die예요. 2025년 중국 부동산? 이건 그냥 겨울이 오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눈사태가 영끌이들을 덮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건 예고편이고 진짜 지옥은 내년에 문을 연다니까요. 벌써부터 한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건 라오라이, 즉 신용불량자들의 폭증입니다.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가면 기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요. 말 그대로 사회에서 로그아웃 당하는 겁니다. 영끌에서 집 샀다가 인생 자체가 서버 차단당하는 꼴인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자, 경악스러운 수치 하나 보여드릴까요? 헤이룽 장성, 허강시 같은 곳은 제곱미터당 16영위안 하던 집값이 600위안까지 밀렸어요. 95% 폭락, 이거 오타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최신형 아이폰보다 싼 껌값이 됐어요. 집이 자산이 아니라 처치곤란 쓰레기가 된 거죠. 이런 유령 도시가 중국 전역에 50개가 넘습니다. 밤에 드론 띄워서 보면 가관이에요. 수천 가구 아파트 단지에 불 켜진 집이 딱 한두 군데? 이건 주거지가 아니라 거대한 시멘트 비석입니다. 암흑천지가 된 도시들을 보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죠. 특히 우한은 지금 패닉셀링의 정점입니다. 이제 산다는 말보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더 어울리는 아수라장이에요. 분양가 반값에 던져도 입질조차 없으니 눈앞에서 전 재산이 증발하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서울 영끌이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 상하이 드림 좋아하시네. 지금 상하이 집값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주까지 3대의 피땀 어린 적금을 몰빵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증발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한 가문의 경제적 대가 끊긴 가족 파산의 현장이에요. 영끌의 끝은 결국 대물림되는 가난뿐입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선전은 더 가관입니다. 가구 5곳 중 1곳이 사실상 파산 상태예요.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네거티브 에쿼티의 꽝이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좀비 경제입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통장은 이미 사후경직이 온 상태.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베이징 인근 급매물 나옵니다. 평당 2만 위안 하던 게 지금 6천 위안. 단돈 8천만 원이면 25평 아파트에 가전 풀옵션까지 얹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홈쇼핑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자동차 한 대 가격에 아파트를 끼워 팔아도 안 팔리는 이 비극, 웃기면서도 소름 돋지 않나요? 숲속에 방치된 수천 채의 럭셔리 빌라들 좀 보세요. 인간은 한 명도 없고 멧돼지랑 들개만 돌아다닙니다. 이게 무슨 동물의 숲 실사판도 아니고 수조 원의 자본이 잡초 밑으로 처박히는 걸 보고 있으면 부동산 신화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알 수 있죠. 현지 중개업자들은 이미 멘붕입니다.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죠. 지금 중국은 무릎은커녕 발목까지 잘려나갔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 20층까지 구경하게 생긴 거죠. 설마 서울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나리오의 다음 무대가 어디일지 잘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와, 여기 필드 끝내주죠? 웨이하이의 럭셔리 별장지대입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오는데 여기서 골프 스윙 연습하면 딱이에요. 공 대신 절망을 날리는 기분? 한때는 은퇴자들의 천국이라더니 지금은 모기들의 펜트하우스가 됐네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꿈꾸던 부동산 불패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이게 특정 동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 30개 도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말 그대로 배추 가격이 됐습니다. 평당 가격? 아니, 한 채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수두룩해요. 웃기죠? 근데 5년 뒤엔 이게 뉴노멀이 될 겁니다. 서울도 설마 하다가 저 배추밭 옆에 줄 서게 될지 누가 압니까? 무주택자가 불쌍하다고요? 아니, 진정한 공포는 저 불 꺼진 성벽을 쥐고 있는 보유자들에게 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저 아파트 숲을 좀 보세요. 불 켜진 집이 없는데 대체 누가 여기 삽니까? 이건 주거지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무덤입니다. 매달 이자라는 이름의 제삿밥만 올리는 중이죠. 특히 1988년부터 98년생들, 이 친구들이 제일 불쌍해요. 고도성장기의 단물은 선배들이 다 빨아먹고 자기들은 산꼭대기에서 연끌해서 설거지 담당이 됐거든요. 평생 일해서 갚아도 답이 안 나오는 대출금. 경제학적으로는 이걸 잃어버린 세대라고 쓰고 현장에서는 호구라고 읽습니다. 똑똑한 투기꾼들은 이미 현금 챙겨서 하와이로 튀었고 남은 건 언젠가 오르겠지 믿었던 개미들 뿐입니다. 근데 말이죠. 대중도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족쇄라는 걸 깨닫는 순간 시장은 끝난 겁니다. 다음 차례가 누군지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의 금쪽 같은 30년, 아니 40년 청춘을 이 차가운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랑 맞바꾼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시멘트 뭉치가 뭐라고 내 인생을 통째로 풀베팅 했냐는 말이죠. 지금 저 밈 속 주인공처럼 시멘트 끌어안고 울어봐야 시장은 눈물 한 방울 안 닦아줍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참교육이니까요.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심령 사진 아닙니다. 중국 대도시 인근의 실제 아파트 단지예요. 수천 세대 중에 딱 한 집만 불이 켜져 있죠? 밤마다 나 홀로 집에 찍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 내가 이 유령도시의 마지막 탈출구, 즉 호구였구나 싶겠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엣진 가격 보십시오. 고점 대비 60%가 증발했습니다. 반토막도 감지덕지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이 바닥이다. 영끌에서 죽죽해라. 선동하는 인간들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손잡고 같이 불구덩이로 뛰어들 자살 특공대 모집하는 겁니다. 지금 대출 도장 찍는 거는 내 목에 스스로 밧줄 거는 거나 다름없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직도 서울은 다르다. 강남 불패라는 주문을 외우고 계십니까? 중국인들도 베이징, 상하이는 절대 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이 내린 예외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오기 싫으면은 구독 누르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가감 없이 남겨주시죠.